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9포인트, 0.07% 하락한 2160.6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2% 오른 669.3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의 낙관론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미중 무역 합의에 낙관하는 미중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이 나와주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자극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경계 심리도 여전히 강한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바로 어제였죠.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어 중국 부총리가 미국 측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지난 16일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등의 긍정적인 내용이 오고 간 것은 알려지고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 타결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무심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현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닥터강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닥터강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개인과 귀가는 사고요. 또 외국인은 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지없이 또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장 후반까지는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또 들어 올리면서 약 보합권에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딱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이버, 현대차 빨간불을 켜내긴 했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지지부진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좀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 지금 증시 수급들 부분들이 좀 중간이 없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가총액 최우량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런 막힘없이 쭉쭉쭉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가총액이 정말 작은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주가가 1,000원도 안 되는 동전주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상급등 현상을 보여주면서 이 중간에 위치한 종목들이 전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2년 정도 동안의 조정세를 거치고 나가지고 최근 들어가지 이제 좀 반등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고가 구간을 썼었던 2017년도 고점에 어느 정도 이제 한 10% 정도뿐이 이제 안 남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스피 증시 본다라고 하면은 고점 구간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은 떨어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훨씬 작은 1,000억, 2,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증시가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멜레온처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조금 변모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증시 속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내리쬐면서 어느 정도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로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명심을 하면서 단기 매매 관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좀 스몰캡 종목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코스닥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막판에 이제 빨간불을 켜내면서 0.12%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매수 규모를 보면은 개인, 외국인, 기관 다 빨간불을 켜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또 시장의 분위기가 활성화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살펴봐도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요. 또 상한가 갔던 종목들 보면은 5종목 정도가 나오긴
했지만 5종목 나왔지만 다른 종목들은 또 수혜를 못 본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지금 매수 규모가 현저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부재한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굵직한 이벤트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11월 23일만 하더라도 이제 홍콩의 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계속적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12월 달에는 미중 회담에 대한 부분이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가 완전하게 이제 연기가 될 것인가 철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양국의 이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것인가에 따라서 어쨌든 시장은 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이벤트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사실상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거래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알다시피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까지 골고루 매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이 매수의 규모 자체가 약 100억에서 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주체적인 수급들, 소위 말해서 이제 보험, 투신, 은행 같은 이런 주체들은 아직까지는 매수 규모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간의 순환매 흐름으로 좀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제약주가 올라갔다가 또다시 이제 제약주가 쉬어주면서 엔터 쪽에서 이제 키 맞추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거의 시가총액이 조금 상당히 작은 스몰캡 정도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역시나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통한 전문가님께서 큐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상한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큐로컴, 큐로홀딩스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관련된 종목인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오늘장 한번 살펴볼게요. 13.76% 급등하면서 992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장중한테는 1,000원 이상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네요. 아까 우리 이 오늘장 정리할 때 동전주들의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지난주에도 계속 동전주 이야기를 우리가 해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올라갈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거의 막바지에 와가지고 좀 쏠리는 종목들이 동전주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즉슨 바로 증시가 변곡점에 그 중간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오늘 큐로컴이라던가 큐로홀딩스, 큐로 이 종목이 이제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바로 이제 이 큐로 그룹주들이 예전에 이제 10몇 년 전에 좀 이제 이 투자를 했었던 자회사가 드디어 이제 이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에이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급등을 했었던 이 큐로 그룹주들이고, 그리고 지엔코까지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정책 수혜주로서 보성파워텍이라던가 아니면은 성문전자와도 함께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료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좀 제한이 됐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FDA 임상에서 1상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이제 과정으로 좀 진행을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돈은 계속해서 많이 먹고 있는데 당장 이제 큐로그룹주가 이 스마젠의 에이젠 임상을 위해서 거의 10년 동안 1,000억에 달하는 그런 금액을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가 제한이 됐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 FDA 임상 2상을 돌입을 한다라는 얘기들과 함께 관련주들 상한가 내지 이제 20% 이상 급등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로 종목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매물대 구간을 이제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강하게 이제 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눈에 띌 만한 부분이 큐로 종목의 이제 주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큐로도 지금 9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동전주 종목이고요.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큐로 홀딩스 종목도 상한가를 갔을 때가 677원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동전주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주 같은 경우도 ESA라던가 흥하해온이라던가 오늘 흥하해온이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올라갈 종목이 없다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고 돈이 쏠릴 곳이 없다 보니까 변동성 장세 속에서 어느 정도 이런 종목들로 움직여주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생각을 같이 하시면서 매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쏠릴 곳이 없고 모멘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들 잘 간다라고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옵트론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네요. 10.59% 급등하면서 7,31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싹 들어왔고요. 오늘도 들어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9%, 오늘 10%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텍 하니까 테크 관련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역시나. 저는 사실 요즘 장이 상당히 이제 개별주 장세다라고 좀 하긴 하는데, 네. 사실 시장에 지금 뚜렷한 주도주가 있는 거는 사실 이제 폴더블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장세가 마치 2016년에서 2017년대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도 상당히 이제 IT 대형주들만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개별주들이라든지 테마 종목들이 많이 이제 좀 위축됐었던 장세였었는데 지금도 마침 저는 2016년에서 2017년대 장세와 상당히 좀 유사하게 가는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왜 그런지 이제 좀 보시면은 사실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IT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인 좀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 옵트론텍 역시나 이제 뭐 휴대폰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바로 이제 갤럭시 노트 10의 판매가 요즘 급격하게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과 폴더블 폰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품 회사들의 이익은 당연히 증가가 당연히 이 비례 관계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옵트론텍이 과거에 이제 뭐 트리플 카메라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과거 스마트폰 대비해서 이제 카메라의 탑재 수가 한 개, 두 개가 탑재되는 게 아니라 뭐 3개, 그리고 크게는 뭐 5개, 그리고 뭐 폴더블 폰에는 7개까지도 뭐 탑재된다라는 내용이 나올 만큼 그만큼 이제 카메라의 수요가 그만큼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런 카메라 관련주라든지 이 부품 회사들의 주가가 내년까지도 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역시나 내년에 5G 스마트폰들이 또 출시되면서 기존의 스마트폰들이 전부 다 이제 좀 교체되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나 부품 회사들의 주가가 계속적인 랠리를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에스코넥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2,200원인데 하루 만에 최고가 수익률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종가도요 3.2% 상승하면서 1,93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 12시 전까지는 파란불을 가끔 껴주면서 우리에게 또 매수의 기회를 또 주셨어요. 아까 우리 옵트론텍 이야기하면서 폴더블이 또 이제 갈 거다, 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도요, 폴더블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제 좀 출발하는 건가요? 이제 출발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앞서 뭐 대장주들은 사실상 거의 뭐 많이 올라갔습니다. 파인테크닉스라든지 뭐 KH 바텍이라든지 세경 하이테크 같은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후발주자 종목들이 좀 확산돼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이제 폴더블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카메라 관련주 쪽에서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에스코넥 역시나 과거에 이제 갤럭시 5와 갤럭시 노트 6 쪽에 금속 부품을 납품했었던 회사였던 만큼 이제서야 좀 시세가 좀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제 금융투자하고 투진 쪽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뭐 단기성 이 수급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투신 쪽은 이제 공모펀드 쪽에 대한 수급입니다. 그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좀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증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해당 종목의 주가를 조금 더 레벨업해서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앞전에 좀 추세 직전 2,2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계속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닥통환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코아스템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4,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은요.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61% 상승하면서 9,82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때 매수 전에 11월 6일에 11,100원까지 딱 올라서고 나서 우리가 이틀 후에, 이거래일 후에 매수를 했는데 그때 음봉 나와가지고 저가 매수의 기회를 싹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조금 내려앉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3거래일째, 4거래일째는 또 횡보하는 모습이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고 있는데 코아스템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가 뭐 이러다가 이제 바로 상한가로 꽂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일단은 오늘 아이큐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어요. 아이큐어라는 종목이 이제 여러분들이 셀트리온하고 그 치매 패치 관련된 내용 나와주다 보니까 상한가 가고 한 2거래일 정도 만에 50% 급등을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간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치매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 바로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오늘 장중에 이제 나왔었던 내용인데 바로 아이큐어가 거의 세계 최초로 루게릭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세계 최초로 미국 특허를 취득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중 상한가,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를 강하게 닫았다 보니까 내일 추가적인 이제 급등까지 나와줄 수가 있겠죠. 일단은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재료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미국 FDA 쪽에서 희귀의약품 관련된 내용으로 일단은 급등을 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때 이제 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희귀의약품과 관련된 부분에 바로 그 루게릭병과 관련된 바로 이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된 그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치매 치료제 관련된 내용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큐어 종목이 이 구간에서 11월 달에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뭐 고려제약이라던가 뭐 명륜제약 그러면서 이제 신신제약 이런 이제 다른 종목들까지 파급 효과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던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지금 루게릭 치료제 관련된 세계 최초 미국 특허 관련된 재료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이 루게릭병과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 추가적인 내용들 살펴보시면서 코아스템이 바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홀딩 전력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에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2월 27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닥통왕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150억 불이 얼마일까요? 거의 뭐 한 20조 원 정도 되는 엄청 큰 크네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항암 신약과 관련된 부분들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제 항체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제약바이오 이 대세 상승장을 경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기술력보다 훨씬 진보한 수준으로 지금 이 세계의 바이오 석계들을 굉장히 이제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몸 안에서 면역력을 강하게 해서 항암 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암 치료를 이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이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원인을 골라가지고 없애버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암세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암혈관을 관련된 내용들을 나와주면서 그 암혈관을 생성을 하는 유전자 자체를 바꿔버리는 이런 이제 이 항암 신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유전자 치료제와 같이 엮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 규모가 한 2025년까지 거의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성장을 계속하면서 거의 뭐 2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아니, FDA 승인 뭐 이런 것들로도 상한가 엄청 가는데 지금 노벨상 이야기가 나오면은 지금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항암 신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집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커지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노벨 승리학상과 관련된 부분이 최근 들어가지고 상을 받았던 내용이 바로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이제 유전자 치료제로 바로 이제 노벨상을 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암세포가 그냥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암이 있다라고 하면은 암세포로 영양분을 조달을 해주기 위해서 암혈관이라는 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암혈관을 생성을 시키는 그 원인을 바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노벨상까지 지금 나와줬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 면역 항암제를 넘어서 지금 이제 이 항암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더 큰 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최근 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좀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시겠어요? 많이 어렵죠. 네. 약간 너무 광범위하게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다. 그쵸.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노벨상, 그러니까 암혈관 이런 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맞추라고 내는 건 아니죠? 일단은. 아닌가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나와주고 있는 재료들이 워낙 이제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 노벨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나와주고 나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라던가 그런 관련된 재료로 올라간 종목이 손에 꼽히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얼추 이제 짐작을 하실 수가 있지 나와요?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럴까요? 한번 검색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사실 이 유전자 관련된 종목은 사실 정말 많거든요. 한 네. 20개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과거에 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꼽는다면 한 이제 3개 정도로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헬릭스미스, 과거에 이제 바이로메드였던 전신이 바이로메드였는데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케이스였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헬릭스미스의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제 좀 워낙 이제 또 악재성만 반영했었던 차트라 이제 점 하한가 랠리를 한번 나왔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공매도가 쇼커버를 통해서 이제 좀 반등 나오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일종의 좀 리바운드라고 해야죠. 리바운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헬릭스미스가 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사실 이 유전자 쪽 관련해 가지고 이 노벨상을 한다라면 사실 RNA 관련된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건 이제 올릭스와 올리패스 요 두 종목으로 좀 추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헬릭스미스가 아니라면은 올릭스와 올리패스 같은 이 두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던져주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세 번째 힌트 그럼 한번 열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광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제약주 얘기하다가 왜 반도체 종목 나온 거예요? 차트가 비슷해요?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네. 앵커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었던 네. 부분이 바로 최근 들어서 증시는 변동성이 강한 가운데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전주가 올라가고 바로 이제 IPO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들이 좀 올라가고 아니면은 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동전주 종목들 상한가 랠리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M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뭐 상장가부터 거의 뭐 급등이 나와주면서 상한가도 가지고 뭐 한 70% 80%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힘을 준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강한 장세 속에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급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특징적인 상황들과 함께 이런 신규 상장주 종목이라던가 동전주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함께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관련된 재료까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종목들 뭐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헬릭 스미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은 신규 뭐- 상장주, 동전주? 뭐 신규 상장주라는 거에서 답이 나왔네요. 일단은 진짜요?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저를 따라서 정확하게 네 네. 글자를 써서 보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글자. 자, 올, 리, 패스 네 글자 진짜죠? 그냥 써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진짜. 저는 일단은 뭐 신규 상장주니까 뭐 이 종목 말고는 사실 신규 상장주가 없죠. 없어요? 없죠. 되게 확신하시는데 네. 우리 당당한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뭐 잘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노벨상까지 나와주고 있다라는 내용들 본다라고 하면은 시청자분들도 중요한 종목인 거 알고 계실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올리패스가 정답일까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닥터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디스플레이 시대, 폴더블 네. 아니에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제목을 제가 좀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시대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를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기존에는 4G 스마트폰이었지만 결국 새로운 통신망이 나온다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5G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뭐 스마트폰 아직 뭐 바꾸고 싶지 않은데가 아니라 3G에서 4G로 넘어갈 때도 결국은 안 바꾼다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이제 수요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에 이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실제로 SK하이닉스를 통해서도 발표가 나왔었던 게 2020년에는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2억 대 정도는 발생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화권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은 사실 LCD에 대한 비중이 워낙 컸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OLED 디스플레이로 이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시장 규모는 커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조사해 본 결과로는 2019년에는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281억 정도가 되는데
2025년에는 431억 규모로 좀 가파르게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에서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OLED 패널 생산량이 2025년까지 약 2배 정도 증가가 될 거다라는 데이터가 나온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해서 2020년까지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이 20배나 증가될 거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온 만큼 저는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에 좀 기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계속 기간의 순매수를 좀 눈여겨봤지 이렇게 뜯어보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주에 주셨던 에스코넥도 사모펀드 금융투자가 지금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수익률을 주셨는데 이 종목도 그런가 봐요. 사모펀드가 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이제 기간계 수급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이제 네, 소위 연기금. 말해서 연기금 아니면 보험 네. 그리고 투신, 은행 뭐 이런 수급들이 있는데 사실 요 근래에 들어갔고 펀드 규모는 사실 조금 많이 과거 대비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펀드 설정액 규모만 보더라도 17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 증권사 가서 펀드 이 계좌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잘 없을 겁니다. 한때 핫했는데요. 그렇죠. 과거 2000년대 초는 핫했지만 네네. 요즘 들어가지고는 워낙 대체 상품들이 오. 많다 보니까 뭐 ETF라든지 ELS 같은 투자자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들이 늘어나서 소위 말해 펀드의 가입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모펀드 시장은 자꾸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커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라는 거는 49인 이하의 바로 이제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금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펀드 설정액이 174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사모펀드의 설정액이 170조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이 사모펀드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모펀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지수 추종 수익률을 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거의 목표 수익률이 4%에서 한 5% 정도의 평균이 나온다라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절대 수익 추구형이기 때문에 지수와 무관하게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해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사모펀드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상당히 주가가 강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펀드가 들어가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닥터관 전문가님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우라노스 전문가님 지금 힌트도 지금 너무 광범위해요. 어떡하죠? 일단은 기관계에서 순매수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도 지금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들이 네. 좀 순매수를 찍혀야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LCD보다는 디스플레이 쪽이 OLED 쪽으로 조금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뭐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라던가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기관계 매수세 눈에 띄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덕산네오룩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주가 흐름들을 살펴주고 있고 특히나 기관계 매수세가 되는 가운데 있어서 11월 달에 특히나 들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사모펀드에 좀 이제 콜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관점도 전고점 구간대 돌파를 하고 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확인을 하고 최근 이제 11월 달에 어느 정도 주가 이 지지 구간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은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종목 더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성회로기판이라고 FPCB 관련된 소재 기업으로만 좀 내용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 OLED TV 시장이 확대를 함에 따라 가지고 LG 디스플레이에 바로 이 OLED 소재를 납품을 하는 기업으로서 조금 더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OLED 기업으로 아예 이제 편입이 되어버린 이녹스 첨단 소재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죠. 특히나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모펀드에서 거의 뭐 연속 매수세 보여주면서 거의 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금 끌어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서
뭐 지금 이제 기술적인 관점도 뭐 거의 이제 방금 봤었던 종목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듯 싶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OLED라던가 특히나 지금 이제 이 폴더블 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관련된 디스플레이 수급까지도 같이 나와주면서 전고점 구간대 돌파를 해주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녹스 첨단 소재 그러면서 덕산 네오루스까지 사모펀드 관심을 받고 있는 디스플레이 종목 이 정도 꼽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 V원택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고 2017년 11월 2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네. 되겠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제 V원택이라는 기업이 2017년 11월 달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13,000원이었던 종목이 이제 27,000원까지 갑자기 이제 레벨업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주가가 이제 100%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무슨 이슈가 있었느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수주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바로 중국 쪽으로 인해서 이 바저우융구라는 회사가 있는데 중국의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회사하고 수주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플렉서블 OLED 검사 장비를 공급했다라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저렇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가 바로 한때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트렌드가 생겼던 때였고 마침 이때 수주 공시가 발생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단기간 만에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이렇게 디스플레이 쪽으로 트렌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주가 발생하는 종목 쪽으로 주가가 한번 단기간에 좀 강하게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 힌트가 바로 결정적인 힌트인 게 바로 뭐냐면 방금 보여드렸던 V원택이 중국의 바저우융구라는 회사와 같이 수주 계약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도 이 바저우융구라는 회사와 수주 계약을 곧 맺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문자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와 있을까요? 일단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는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예스티까지 와 있고요. 우리 꽃미남 닥통한 전문가님 올리패스 그리고 결혼 축하드려요. 라면서 결혼 축하 메시지도 와 있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올리패스 눈웃음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올리패스 이번에 꼭 되겠죠? 라고 여쭤보셨고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인지 디스플레이도 와 있습니다. 올리패스 그리고 우유빛깔 태연 앵커님 사랑스러워요 하면서 닥통한 전문가님께 올리패스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지금 올리패스가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올리패스 하트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두 번째 페이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리패스 지금 다른 종목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아래까지가 지금 에이프로젠 제약도 보이고 G3 BNT까지 보이고 올리패스까지 딱 와 있는데 지금 모두 다 올리패스로 지금 대동단결하고 있는데 우라노스 전문가님 거는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그 안에 혹시 정답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OX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닥터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올리패스가 정답이었어요. 모두 다 지금 이 종목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가격 전에 더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올리패스라는 종목의 상장을 기다리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장애 최대어로서 올해 이제 IPO가 되는 종목 중에 가장 좀 관심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었죠. 차트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언급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시장인 만큼 동전주가 이상급등 현상이 나와주고 그러면서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이상급등 현상이 나와주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시장 상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도 이런 종목들에다가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노벨상 수상 이슈와 함께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나와주면서 올리패스가 바로 10월 중순에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지금 주가가 거의 뭐 한 달 정도가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딱 이제 손절가 구간대, 이 저가 구간대 잡으시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뭐 한 쌍바닥 구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을 하고 나가지고 첫 번째 상한가로 나오는 그런 구간을 지금 이제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올라갔었던 종목 컴퍼니 K도 상한가 나오고 나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세 나와줬었죠. 지금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가지고 우하향 쭉 진행이 되다가 첫 번째로 지금 상한가를 나오고 나가지고 이 상한가를 지켜주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거의 뭐 단기적으로 50% 이상 또 단기적인 변동성 나와줬었던 그런 부분들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올리패스도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쌍바닥 구간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면서 손절가는 저가 이탈하는 18,000원 여기 구간까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면서 급등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도 여러분들도 좀 크게 잡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닥터원 같은 경우는 한 25,000원 구간대 1차적인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구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장가 구간 볼 수 있는 3만 원 언저리 구간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구간이니까 신규 상장주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 크게 하면은 또 크게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격 전략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닥통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올리패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셨네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라노스 전문가님. 네. 또 모르겠어요. 저는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런 이 샤프한 매력이 너무 좋거든요. 딱 분석해 주시고. 네. 그 분석력으로 또 우리가 뛰어오를 수 있는 종목 딱 캐치해 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종목인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잠시 뒤에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 네.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해드릴 건데, 이제 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사실 정말 디스플레이 시대입니다. 바로 이제 내년까지는 저는 이쪽 관련된 섹터들이 앞으로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제가 요거와 상당히 좀 유사한 종목을 한번 화면상으로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D라는 종목을 참고용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ICD라는 기업이 바로 OLED 관련된 장비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해당 기업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약 200%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해당 종목 보면은 이 종목이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갔느냐? 바로 이제 해당 기업 중화권 쪽과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주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두 번째 힌트에서 바로 이제 사모펀드에 집중해 보셔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 보시면 알겠지만 ICD가 계속적으로 사모펀드에 이런 누적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200% 정도의 상승이 나온 거고, 저는 지금 현재 이 주가의 랠리가 앞으로도 더 이어질 거라 판단이 드는데,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바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 아니라 ICD처럼 이제 초기 구간에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제가 V1텍하고 상당히 똑같은 재료가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은 사전평가 중입니다. 그런데 11월 20일 날 바로 수주가 확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 봤을 때 중국 쪽에 대한 이 장비 수주 발생이 된다라면 바로 방금 보여드렸던 ICD처럼 주가의 상승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닥통아 전문가님, 내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증시가 변동성이 가해지고 있는 순간 속에서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놈만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이 중간에 위치를 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극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들어오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 동전주 종목을 조금 찍기 굉장히 변동성이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닥터강의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시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장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12월 달까지 시장이 뚜렷한 상승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래도 어찌됐건 단기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지만 길게 봤을 때 2020년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시장에서 정말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무엇일까?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이 유망 섹터로 좀 작용을 할 거라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대해서 계속 올라간다고 이제 그냥 손 놓고 보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눌림목에서 내지는 후발주자라도 사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사실은 좀 그냥 궁금하다 싶었는데 ICD 보니까요. 네. 갖고 싶어요. 혹시 2016년에서 2017년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 ICD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HTS를 켜서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에서 2017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섹터를 한번 보시면 OLED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때 벌써 그러한 장세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주가들을 보면 단순히 뭐 10% 20% 올라간 게 아니라 거의 몇백 %씩 올라갔던 종목들이 OLED 관련주들입니다. OLED 관련주가 우리 좀 느리다라고 이제 선입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생각보다 주가가 빠릅니다. 실제로 ICD 같은 경우도 최근 약 4달 동안 200%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만큼 저는 이렇게 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서 좀 상승할 수 있고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사모펀드가 집중되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만큼 꼭 참고하셔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닥터관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